네,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걸 분양권이라는 이 한 종목만 가지고 3시간 동안 또 못하죠? 일단 청약도 저희가 오늘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좀 배분해서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실제 사례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 때 배운 게, 일단 분양가 전매 제한,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사실 좀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도 조금 했었어요. 일단은 원래 뭐 분양권을 알려면 이런 것들 사실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될 거고, 그리고 그 흐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앞전에 사례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도 한번 해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 분양권도 이제 투자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입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입지 공부의 필요성도 좀 얘기를 했고, 입지라는 것은 모든 가격이 녹아져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입지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분양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비교지를 많이 했어요. 상대적인 특성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상대적인 가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와 입지의 차이, 그리고 단지와 단지 어떤 게 가격이 더 높을까 이런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과정을 계속 수없이 거치면 어느 정도 감이 좀 형성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매번 연습을 하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부동산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 부동산도 중심에서 외곽으로 흘러간다. 대장이 있으면 1군으로 흐르고 그게 2군으로 흐르고 3군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격도 대장에서 3군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1군에 있느냐, 2군에 있느냐, 3군에 있느냐 이 입지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프리미엄도 내가 생각을 해보고 분양가 대비 나중에 얼마 정도 오르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좀 해야 되고 이따 뒤에 청약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한정된 시간에서 좀 이론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것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양권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양권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분양권 자체라는 종목이 쉽게 접할 수 아까 우리가 분양권의 특징에서 이제 실물이 없다고 했었죠. 실물이 없다 보니까 그 이미지만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금과 혹은 또 프리미엄까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 대비 높고 그 다음에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고 등기하지 않아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지금은 전매 제한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좀 있긴 있지만은 예전에는 등기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 아까 봤지만은 그 신축발 이게 굉장히 컸잖아요. 뭐 입지가 조금 빠지더라도 신축발이니까 그걸 약간 조금 무시할 정도로 신축발이 굉장히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살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부동산 흐름별을 이제 미분양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존재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좀 입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실물이 없다 보니까 현장감이 적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상상만으로 사야 되니까 약간 조금 의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배포가 적다든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분양권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대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 당첨됐을 때 비선호 동호수에 당첨이 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포기자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 시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지역에 1년 미만의 이제 분양권을 양도하게 된다면 최고 70% 이렇게 받게 되죠. 양도세를. 그래서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향후 등기 후 이제 임대 시 초기 전세가율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예외적으로 전세가율이 초기 전세가율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별, 지역별 흐름이 좀 차이 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